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요. 뭔가에 쫓기는 듯 허둥지둥 약식 취임식을 갖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 사진을 뭐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그야말로 개딸들도 몇 명 오지 않았어요. 뭐 이게 한나라의 대통령 취임식이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인데요. 왜 저렇게 쫓기듯 하느냐. 결국은 이런 이유 아니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개표 과정에서 이런 게 지금 나왔다. 이게 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에 가면요. 쇼츠 영상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이런 어떤 뭉툭이 돈다발이 나왔습니까? 신권 다발 같은 이런 것이 도처에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한 모대기 저기도 한 모대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게 뭐 빳빳한 종이들이야.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 이것 때문에라도요. 이재명은 서둘러서 뭔가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죠. 끝내려고 하는 게 자, 민경욱 전 의원인데요. 이재명이 대통령 취임식을 그리도 빨리 허접하게 치른 것은 바이든의 취임식과 똑같습니다. 그 둘의 공통점은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정통성이 결여됐다. 자, 그게 바로 이거죠. 민주당 대통령 재판 중단법 등 다음 주 처리한다.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이걸 처리해야 돼요. 이번에 이화영이가 징역 7년 8개월 나온 거 아시죠? 그것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그냥 발등에 불이죠, 뭐.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대법에서 확정되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조선일보 이 대통령 재판 계속 64%, 중단 26%, 민주 지지자 42% 계속되어야 한다.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재판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요. 지상파 방송 3사 심청 출구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빼박이지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런데도 이재명이가 뭔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겁이 엄청 나는 겁니다. 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 64%. 국민의힘 지지자는 거의 이제 88% 가까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재명도 이제 급당황 상태죠. 자, 이재명 도지사에게 방북 비용 대납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법원 사실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빼박입니다.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건 미국의 문제이거든요. 국제적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난 거대 이슈입니다. 이거.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제재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제재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충격적 내용입니다. 이건 유엔 결의 위반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똥줄 타는 겁니다. 빨리 서둘러서 이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 재판권 때문에 대통령 당선되고 정말 100일도 못 가고 뭐가지 날아가는 수가 있거든. 6월 18일에 지금 파기환송심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파기환송심. 거기서 덜컥 유죄 그게 계속해서 인정이 돼버리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라갈 텐데 저는 대법원은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화영 7년 8개월 유죄 확정시켰잖아요. 당선되고 나서 그랬다니까요. 대법원은 우리는 우리 일 한다라는 겁니다. 법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조이래도 대단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똥줄 타는 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서둘러서 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박살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이죠. 트럼프는 아직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축하 메시지가 안 나갔어요.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이 당선된 인물이 폴란드 대통령이죠. 폴란드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바로 빛의 속도로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축하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덕담도 던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 축하 메시지가 바로 안 나가는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런 자들 소위 문제적 인물들이죠. 마두로 하면요. 차베스의 이제 후계자로 이제 알려져 있죠. 노동운동가 출신인데요.
그야말로 포퓰리스트고 반점은 반미주의자다. 이렇게 보면 맞고요. 그리고 공산주의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자들 뭐 많습니다. 그런 이상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거나 이럴 때는요, 미국이 축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선거 무결성이 훼손됐거나 공정한 선거가 아닐 때에도 가짜 선거라고 생각될 때도 축전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건 후속 조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지금 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이제 미국은요, 한국을 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큰 거 있죠, 큰 거. 그걸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꼭 부정선거 이슈만 아니고요.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큰 거 많이 갖고 있을 거요. 북한하고 내통한 거, 중국하고 내통한 거 이런 자료들을 혹시 갖고 있을지 몰라요. 미국 하면 세계 모든 정보를 다 손아귀에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걸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되자마자 첫 총리로 임명한 인물이 반미 운동을 했던 이 김민석이죠. 김민석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미국에서 확실히 이번에 생각을 굳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취임식을 허접하게 하면서요.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미국 대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역대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우방국의 대사를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부르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자,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미국에서 지금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놈 봐라. 이거는 확실히 어떤 경고성 멘트를 줄 수밖에 없고 이재명을 향해서 어떤 칼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자, 지금 말이죠. 이 재판 중단법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저게 이제 통과돼 버리면은 이재명은 이제 재판으로서는 못 잡겠죠. 모든 재판이 이제 중지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러자 이제 저한테 이런 걸 또 이렇게 제보해 온 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 제보 이전에 벌써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현 국무위원들이 정치 보복을 당하지 않고 또한 이재명을 단시일 내에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현 국무위원들이 사직서를 내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는 것이다. 뭐 이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이재명은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해서 이재명 자신이 살기 위한 공직선거법 면소법,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공직선거법권에 대한 재판이 없어지는 것으로서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 이 재판 중단법, 이재명 자신의 8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를 통과시키지 못해 법률 공포를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제일 좋겠죠.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 가요. 법무부 장관만 갈아치우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유임시켜 놓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제 요걸 마치면은 자기에 대한 법이 마무리가 되면은 바로 전부 다 자를 겁니다. 예, 전부 다 그냥 사퇴를 시키거나 뭐 어떤 조치를 하겠죠. 이걸 안다 그러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 정부의 장관들은 전부 바로 사직하십시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사직. 그들이 이 지금 법안이 이제 올라올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어주게 되면은 거기서 반대할 가능성이 뭐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 이재명이가 그것까지도 감안하면서 지금 이들의 유임을 지금 결정해 놓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맡겨놓고 그분들의 어떤 용기와 의지에 맡겨놓고 있기에는 너무도 위중한 사안이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사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직하고요.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국무회의 아예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이재명은 자르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태로 그냥 국무회의 무력화된 상태로 그냥 난리 나겠죠. 뭐 그냥 전전긍긍 패닉한 상태가 되겠죠. 야 빨리 국무위원 장관들 불러와 막 소리치고 난리 날 겁니다. 법률 공포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률적 문제도 있지만 헌법적 문제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꼼짝 못해요. 그러면 새로운 국무위원 임명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 사이에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판결하고 6월 18일 날 파기환송심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제 드디어 이재명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요.
조의대 대법관 정원법에 국가 백년 대계가 걸린 문제다. 공론장 마련이 필요하다. 30명 정원을 해주면요. 대법원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지금 업무가 너무 많아서 대법원 판사들도 그냥 중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땡큐 할 줄 알았는데 조의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대법원의 요구가 대법관 늘려달라는 요구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의대는 정색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재명하고 지금 맞서는 상황이죠. 김밥 한 줄로 해결, 웃으면서 합시다. 이재명 첫 국무회의에서 무슨 말, 이건 전부 쇼입니다. 지금 이들 국무위원들을 자를 수가 없는 거야, 이재명은. 같이 잘해봅시다가 아니에요. 나 살려주세요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제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뺄 것인가. 자, 미국 재무부 한국 포함 9개국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 어쩌면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저 대북 송금권이라든가 중국과 어떤 밀거래한 뭐 물밑에서 뭔가 이렇게 주고받은 어떤 그런 정황이 있다면은 북한 관계도 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재명을 제대로 놔두지 않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트럼프 시진핑과 매우 좋은 통화했다. 미중 정상 서로 초청. 자, 요거는 조금 다른 성격의 이제 뉴스인데 말이죠. 트럼프로서도 국내 문제, 경제 문제 등등을 마냥 이제 방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기술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히토류 등등 해서 중국의 협조 없으면 또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게 사실은 세계가 지금은 하나로 맞물려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한 나라를 배제하고 가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트럼프의 전술적 유연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이건 확실히 어떤 칼을 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때문에 지금 이재명으로서도 이 방북 비용, 대북 송금권, 그리고 이 워싱턴 조야에서는 이재명을 친중 하드코어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정체가 다 까발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니 당선되고 바로 적극적으로 한 시간이 안 지납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날라와야 돼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10개 중요 국가에 들어가요, 한국이.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대통령이 당선됐는데도 아무런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고 있다. 특히 백악관에서 대통령으로서 전화도 걸어주지 않고 이거는 초비상 상황이다. 이재명 쪽도 이건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뭐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여기서 이제 트럼프의 대반전 카드가 지금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것이 와야지 이걸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적 힘으로는 이재명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언론 환경으로 봐도 그렇고 국회 의석을 봐도 그렇고 뭐 어떻게 여론을 뭐 아무리 이쪽으로 갖고 와봐도 국회의 저 의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법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그 국민의힘에서 이탈자들, 반대자들 혹은 배신자들이 더 나오면 헌법까지도 저들 힘으로 막 바꿀 수도 있어요.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미국으로부터 큰 거 한 방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금 완전히 코나 몰린 것일 수도 있다. 너무도 이례적인 상황이죠. 지금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민주당 쪽의 인사들은요, 지금 소위 말해서 워싱턴으로 아마 주요 인사들이 갔을 겁니다. 몰래 갔거나 아니면 미리 가 있거나 워싱턴 쪽에서 로비를 아마 벌이고 있을 거예요. 빨리 축전을 좀 보내주십시오.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아마 그런 로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극혐하는 인물, 부정선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바이든을 지속적으로 때린 이유도 당신은 가짜다라는 거죠.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넌 가짜야. 진짜는 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대한민국도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시각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요, 완전히 진짜 전쟁 상황이 다시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조기에 대선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게 절대 허황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